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입니다. 오늘도 폭염 경보 속에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바깥보다 더 찜통 같은 비닐하우스에서의 작업은 상당히 위험한데요. 먼저 경남 밀양시 비닐하우스 단지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지금이 가장 더운 시간인데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기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저는 경남 밀양시 한 비닐하우스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더운 오후 2시가 지나면서 서 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뜨겁습니다. 내리쬐는 뙤약볕에 피부가 따가울 정도입니다. 습도가 높은 비닐하우스 내부는 야외보다 온도가 훨씬 더 높은데요.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재진이 사전에 설치한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지금 야외 기온은 37도 정도지만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는 20도 가까이 더 높은 5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여름 비닐하우스는 이처럼 거의 한증막을 방불케 하는데요. 농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경남 전역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은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실내 기온이 53도까지 올라가는 걸 봤는데 이 극심한 폭염 속에서도 작업을 해야 할 농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입니다. 현장에 지금 작업 중인 농민들이 있습니까? 네, 취재진이 나와 있는 이곳 비닐하우스는 수확철을 맞아 막바지 고추 출하 작업이 한창인데요. 폭염 속에서도 일손을 놓기 힘든 농민들은 새벽 일찌감치 나와 오전 작업을 서둘러 마쳤습니다. 지금은 더위를 피해 작업을 잠시 중단했고 약 1시간 뒤인 오후 3시 이후 다시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올여름 온열 질환자 수는 전국에서 1,191명입니다. 이 가운데 실외에서는 작업장 다음으로 온열 질환자가 많은 곳이 바로 농촌의 논밭입니다. 올해 들어 170명입니다. 또 실내의 경우 이곳과 같은 비닐하우스에서만 25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온열 질환 사망자 수도 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많은데요. 지난달 28일 경남 밀양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50대 남성이 고열로 쓰러져 숨졌고 남해에서도 밭일을 하던 80대가 숨지는 등 지난 주말 경남에서만 3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증상을 인지하는 속도가 느려 더욱 위험이 큰데요. 농촌진흥청은 한낮에는 작업을 피하고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 체온을 낮추면서 최소 2명 이상 함께 일하거나 주변인들에게 위치를 미리 알려 위급 시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밀양시에서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폭염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강한 뙤약볕에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폭염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진호 기자, 먼저 지금 가장 더운 곳이 어디입니까? 네, 이 시각 가장 더운 지역을 KBS 재난감시 CCTV를 통해 보겠습니다. 강릉시 중앙동 인근입니다. 정오쯤부터 계속 이 지역이 오늘 중 가장 더운 곳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 위로 부유물이 떠 있는 모습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기상청 자동이상 관측 정보로 37.2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이 시각의 기온을 지도로 보겠습니다. 예. 오늘 영동 지방이 보이는 것처럼 덥습니다. 빨간색이 30도를 넘은 곳이고 보라색은 35도를 넘은 곳인데요. 수도권 일부와 이 전남 내륙 지방에서도 오후 1시 넘어서 이렇게 35도 넘는 보라색 지역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을 보면 강원과 이 제주에만 일부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전국은 모두 폭염경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길게는 강원도 동해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폭염이 언제 물러가는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점인데요. 기상청도 폭염이 다음 주 내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인데 이 온열 질환자도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현황이 어떤지요? 예, 어제 낮 시간에 온열 질환으로 119에 신고된 환자 숫자를 보겠습니다. 전체 112건으로 출동을 해서 심정지 환자 1명이 추가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틀 전 밤이었는데요. 경북 성주군의 비닐하우스에서 94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온열 질환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뜨거운 낮 시간을 피했는데도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실제로 기상청의 생활기상지수라는 것을 보면 조금 더 뚜렷해지는데요. 여기서 비닐하우스에서 체감 온도를 지역별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보라색이 위험한 지역입니다.
빨간색은 경보 지역입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비닐하우스의 체감 온도를 보면 전남 또 경북 경남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보라색 위험 단계가 예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6시 예보를 봐도 역시 여전히 비닐하우스의 체감 온도가 곳곳에서 빨간색 경보 수준으로 높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과 밤에만 일을 하더라도 역시 1시간에 최소 15분 정도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나홀로 작업은 금물입니다. 또 가장 무서운 온열 질환은 열사병입니다. 더운데도 땀이 나지 않고 체온이 오르는 게 그 특징입니다. 체온 조절의 중추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농촌과 함께 또 하나 지목받는 위험 지역이 양식장입니다. 뒤로 보이는 지도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곳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수온 경보는 28도, 수온이 28도 이상으로 3일 이상 지속을 할 때 발표합니다. 지금 충남의 천수만, 전남 등량만, 전남 여자만, 그리고 경남 진해만에 고수온 경보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양식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작업하시면서 그 작업자의 온열 질환도 반드시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불가마 같은 더위에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부담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장 환경이나 휴식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폭염 상황에서 대비하고 배려해야 할 것들을 이종훈 기자가 전합니다. 폭염 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물과 그늘, 충분한 휴식입니다. 실내외 작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물을 마시고 작업 중 일정하게 쉬어야 합니다. 기업과 책임자들은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폭염 정보를 제공합니다. 작업 환경을 수시로 살피고 근로자들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게시설 등을 갖춰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상시 고용된 2명 이상의 전화상담원이나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배달원, 환경미화원과 경비원 등도 해당됩니다.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의 경우 작업 장소와 가까운 곳에 환기가 잘 되고 그늘진 곳에 휴식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도 내부 온도와 습도를 항상 살피고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냉방과 환기 조치를 해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 야외 작업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최소화하고 매 시간 10에서 15분 이상 규칙적으로 쉬도록 합니다. 기상 상황을 미리 살펴 근무 시간대와 업무량을 조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 중 두통이나 극심한 피로감, 어지러움이나 근육 경련이 느껴지는 등 온열 질환 의심 증세가 있다면 119에 신고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폭염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33도, 강릉은 37.2도까지 오르는 등 이미 33도를 넘어선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더 높아져 서울과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 광주와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야외에서 작업을 할 땐 자주 휴식을 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등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저녁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과 남부지방엔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 해상에서 최고 6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 해안과 남해안, 호남 서해안 지역에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태풍 카누는 일본 규슈 남쪽 해상을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밀어올리는 덥고 습한 공기 때문에 당분간 밤에는 열대야, 낮에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